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6강이죠. 날씨의 변화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1번부터 볼게요. 네,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 4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것들을 하나씩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A 기단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는 건조하고 한랭한 기단에 해당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는 해양성 기단이기 때문에 수변하고요. 역시 한대 기단, 한랭한 기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의 경우는 양쯔강 기단이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대륙성 열대 기단, 온난 건조한 기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D의 경우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고온 다습한 기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건조한 성질 가지고 있는 거, 자, 건조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기단이죠? 네, 대륙성 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에서 발생을 하는 양쯔강 기단과 양쯔강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사거든요. 황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봄철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어떻게 되죠?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받을 때 주로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사이니까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거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장이 됐다라는 건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양쯔강 기단. 그러니까 만약에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로 우리나라 여름철, 그래서 덥고 비가 오거나 이런 날씨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선의 형성 원리를 이제는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온도계를 설치하고 한쪽은 드라이아이스를 넣었대요. 그러면 여기 기역이 있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그림 보이시나요? 온도계 구부가 좀 밑에 있는 거. 자, 그리고 이것들을 서서히 들어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개의 공기가 섞이게 될 텐데요. 이때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이러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다 보니까 기역칸이 더 낮을 거고요. A 지점의 공기, 이것은 지금 이제 차가우니까 아래쪽으로 니은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 이때 공기의 밀도는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기역칸이 니은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해서 A 지점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한랭전선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야. 여기 틈을 통해서 A가 니은 아래로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그렇죠.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랭전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조한 전체 공기의 무게중심은 밀도가 클 때는 좀 아래쪽에, 밀도가 작을 때는 위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하고 이제 달을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찬 공기가 아래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섞이고 나서는 공기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요, 어디에서 더 높다? 나가 높고, 다에서는 섞여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해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초여름 일기도 그리고 전선면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는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먼저 전선에서의 기본을 보게 되면 온난전선, 한랭전선, 전체전선, 폐쇄전선 상관없이 기본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항상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선면은 어느 쪽에? 찬 공기 쪽에. 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 이렇게 만들어지죠?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내리죠. 그래서 항상
전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찬 공기 쪽에 위에 상공에 구름이 생기고 강수 현상 또한 찬 공기 쪽에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강수량은요, 찬 공기가 있는 쪽 B지역에서 강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찬 공기 오호츠크의 기단, 따뜻한 공기 뭐가 되죠?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니까 여기가 이제 A쪽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B쪽이거든요. 그럼 이때 얘네들이 세력 싸움을 한단 말이야. 두 개가 세력이 비슷해서 정지하고 있다가 한쪽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밀고 가게 되죠. 위에 게 강해지면 밀어내릴 거고 아래 게 강해지면 밀어 올릴 거고, 그래서 B지역에 영향을 주는, 즉 찬 공기가 더 세력이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밀어내리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전선은 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요.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 자, 이거는 강수를 형성하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구름을 생성해야 돼요. 그럼 구름을 생성할 수 있는 거는 밑에 깔린 녀석이에요? 아니죠. 밑에 있는 애는 그냥 가만히 있어.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항상 같이 기억해 주세요.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는 것은 상승하는 녀석, 즉 따뜻한 공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A가 될 거고, 그림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전선의 남쪽에 있는 기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 4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보죠. 자, 어느 해 8일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 둘 다 장마전선이 지는 길게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에서 남부지방에 지금 정체전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전선의 남쪽에는 북태평양, 그리고 북쪽에는 오호츠크해. 그래서 이때 전선이 지금 어떻게 돼서 북상을 했어요.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어떻게 됐다? 더 강해졌다, 더 확장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일평균 기온은요, 찬기단의 영향을 받는 가의 경우는 차요. 그런데 나로 가게 되면 중부 지방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온이 따뜻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에서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 그리고 한 곳의 일기 기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를 조금 체크하자라고 하면요, 먼저 바람의 방향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바람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풍이 불고 있고요. 긴 거 짧은 꼬리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7m/s의 풍속으로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쓰여 있는 숫자는 각각 온도를 뜻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이 기온,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슬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은 기온이 16도씨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세 자리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기압을 의미하게 되는데, 기압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를 다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쓰게 되는데 얘는 4.5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숫자가 앞에가 작기 때문에 1000단위, 즉 1004.5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자, 지금 A지역, 우리가 여기 전선이 있을 때 항상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찬 공기 쪽에 뭐가 있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따뜻한 공기가 에워싸져 있는 형태로 온대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되죠?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강수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지역에서는 강수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B의 기온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얘는 남동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일기도에다가 풍향을 표시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저기압 중심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거예요. 그래서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다? 네, C지점이에요. C지점. C지점. 아니면은 이거 뭐 찾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기압이 1004.5니까 1004.5 표시되어 있는데 찾아도 C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때 B는 어떨까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젖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바깥쪽이 찬 공기, 안쪽이 따뜻한 공기예요. 그래서 C 지역이 지금 16도거든요. 그럼 B는 이보다 기온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16도 C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이 중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곳은요. 우리 뭐 보시면 돼요? 네, 그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 C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04.5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004하고 1000 사이거든요. 대략 한 1002 헥토파스칼 정도가 될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1000보다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저기가 중심으로 가면 당연히 기압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등압선상에서 바깥쪽으로 간 A는 C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온대저기압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가에서 나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기압의 세력은요. 저기압의 세력은 항상 뭐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기압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저기압이다 보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더 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되면 지금 저기압 중심 1013 써있고요. 여기는 1004예요. 그래서 나에서 더 강하고 가에서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A를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가에서 지금 날씨 어때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맑은 날씨가 나타날 텐데 A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 후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린 것이 아닐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저기압은 언제가 형성되기가 더 쉽죠? 그렇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봄철이 여름철보다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자, 5월 중 어느 날 12시간 간격으로 지상 1기도. 그런데 자, 지금 이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풍향계의 모습, 자, 풍향계의 모습 때문에 사실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풍향을 나타낼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화살표 읽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계측 기계를 만드는데 최대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 알기 쉽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읽으면 얘는 지금 뭐가 불고 있는 거냐? 북서풍이 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어요? 북서풍이니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달려있는 깃이 바람에 훅 하고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거운 추가 있고 얘가 약간 이제 가벼운 깃이라서 반대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불어오는 게 이렇게 불어오는구나 해서 남동풍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북서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니까 P 지점이 어디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죠?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의 경우는 가일 때의 풍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순서를 체크하자면은요.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가 먼저고 가가 나중에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12시간 전이 아니라 12시간 후 일기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기간 중에 가로 가면서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때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넘어갈게요.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의
기압, 풍향,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동일 경도사 그리고 영향권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풍향 읽을 때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뭐가 중요하죠? 뭐를 봐야 돼요? 시계 방향인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인지 이거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뭐를 보냐면 여기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냥 그래프에서 위로 갈 때 또는 아래로 갈 때 이 경향성을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북동남서의 방향.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4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북동남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돌리는 거. 근데 나중에는 보고 딱 바로 알 수 있어.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지점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약간 랜덤하게는 하지만 여기 있다가 위로 가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B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을 때, 뭐 온대저기압뿐만 아니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풍향에 따른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저기압이 있어요. 우리가 온대 저기압이니까 기본적인 이동 방향은 서에서 동쪽이 될 거고, 이동 방향의 왼쪽에 위치한 곳, 즉 저기압 중심보다 더 북쪽, 고緯도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이니까 여기가 반시계. 그래서 반시계로 변하는 B가 여기에 위치한 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남쪽이죠? 여기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는 볼 건데요. 자, A는 니은 시기와 기역 시기를 봤을 때 찬공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니은하고 이제는 기역을 보자라고 하면은,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뭐가 나와 있어요? 기압이 나와 있죠, 기압. 지금 여기서 천에서 기역시기 기압 낮아요. 그 다음에 니은시기 기압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기역까지는 저기압 중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에서부터 멀어지면 저기압 중심이 멀어진다는 얘기죠. 왜? 저기압이 뭐니까? 기압이 가장 중심 낮은 곳이니까. 그러면 A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해오니까 A는 반대죠. 이렇게 갈 때는 기압이 낮아져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중심 멀어지니까 기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가 기역 시기가 되는 거고, 니은 시기는 기압 높아지니까 이 시기 한랭전선이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한랭전선이 통과해야지 찬 공기, 여기 사이에서는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그래서 기온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역 시기가 조금 더 높고 니은 시기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시기가 찬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한랭전선은 B를 통과하나요? 이거 막 보고 기억 어떻게 있지? 막 여기 그게 아니야. 왜? 우리 앞에서 이미 B는 어땠어요? 저기압 중심이 북쪽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북쪽에 있으면요, 전선 통과 안 하죠. 그래서 니은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 위치를 이제 봤을 때 A가 저기압 중심보다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위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9번입니다. 자, 폐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의 모습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는 보면은 폐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곳부터 폐색이 돼서 형태가 이렇게 따옴표 모양, 쉼표 모양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구름띠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조금 밝게 보이는 거, 여기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름이 있는 곳 경계로 해서 전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 가운데가 폐색된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는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리고 폐색전선이 모두 다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보기를 보면 기온이요. A하고 C를 봤을 때 여기는 사이니까 따뜻한 공기, 바깥쪽에 있는 곳이 찬 공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A가 C보다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P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의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아니라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람을 보자라고 하면 저격중심 이쪽이죠. 그러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불어 들어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부근의 가시영상 지상 1기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가시영상에서는 구름의 두께를 판단할 수가 있죠. 두꺼운 구름이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되죠? 더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를 보더라도 정체전선 있죠. 이쪽에 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름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때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 우리 이거는 앞에 1번, 2번이었죠. 2번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얘가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 B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 북쪽 같은 경우 A쪽 같은 경우는 오츠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즉 상승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할 거는요. 바람 부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고기압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 어떻게 되죠? 불어 나가요.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바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씨 변화 파트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쪽 날씨 파트하고 대기 해양 파트가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 문제들 더 잘 다듬으시고 나중에 또 우리 어려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이만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안녕.